자기 사랑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이 유독 타고나지 않은 이상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에 뭘 보고 자랐죠? 저는 우선 세일러문이나 웨딩 피치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리고 인형을 사려고 문방구에 가면 꼭 주주나 미미처럼 그 날씬하고 예쁜 인형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얗고 키 크고 마르고 머리가 길고 늘 웃고 있고 친절하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여자다움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다녀라, 조신하게 행동해라. 너 나중에 결혼해야 되니까 과일 깎는 연습부터 해라. 심지어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될 애가 여자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었어요.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많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자라는 단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그 억압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단 무의식 속에서 자란 여성들이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을 외부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습관이 길러져요. 태어나고부터 평가를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 내가 타인과 외부를 충족시켜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더 친절하고 착하게 말했어야 됐나?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 눈, 코, 입이 예쁜가 안 예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눈치를 보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나다운 건 뭐지?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바로 곱슬머리였어요. 이게 파마한 게 아닙니다. 제 머리거든요. 머리가 웃기다고 놀림도 어렸을 때 많이 당했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생머리 친구들을 보면서 늘 열등감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카락을 직모로 만들기 위해서 10대부터 20대까지 온갖 방법을 썼어요. 미용실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머리카락을 피고 또 피고 자라면 또 피고 이 과정을 반복했었어요. 저는 이 모습에 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 대한 평가로 나를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여성에 대한 학습된 그림이 있어서 그래요. 사회가 이 모습은 예쁘고 이 모습은 안 예뻐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왜 나를 사랑할 수 없지라고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억압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심지어 남자분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남들에게 맞추게 되고 근데 그럴수록 나를 잃어가는 기분이 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장되어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는 너를 바꿔야 돼. 너는 뚱뚱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부족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듣고 있는 그 후려치는 이야기들. 이런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서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잠시 잊어버린 상태예요. 자기 사랑이 어려운 분들의 큰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사랑을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을 나노 단위로 뜯어서 분석하는 그 습관을 고쳐야 돼요. 조 디스펜자는 에고를 분석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기 어려워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 의미는 사실 내 에고의 레이어가 두껍다는 뜻이에요. 자연도 자갈이나 모래처럼 퇴적층이 계속 쌓이면 밑에 부분이 안 보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퇴적층을 하나씩 제거해서 사랑이 알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의 원리입니다. 게다가 여성이면 그동안 외적인 부분부터 태도까지 상당히 많은 평가를 당해왔고 그걸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평가하는 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이성은 인생에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처리하고 평가할 때, 숫자 계산을 할 때, 스케줄을 관리할 때는 필수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할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능력입니다. 분석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을 보면 자신을 무슨 미술관에 있는 전시품 마냥 뜯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코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여기는 어떻게 고쳐야 되고, 연봉이 얼마라서 안 되고, 내 얼굴이, 내 나이가, 결혼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평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해요. 제가 최근에 놀랐던 부분이 아기가 나오는 영상인데도 아이의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자기 자신의 외모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평가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건 자기 사랑에 정말 중요한 태도인데 자신을 너무 파고들어서 분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는 거거든요. 나의 장점부터 내가 가진 단점과 한계까지도 모두 포용하는 태도인 거죠. 그건 존재한다는 느낌 하나가 전부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내 단점을 고친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받아들인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게 맞는 흐름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등장해요. 저는 제 머리카락이 제가 바꿀 수 없는 이번 생의 한계라는 걸 깨닫고 그냥 이런 나라도 사랑해줘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결심한 순간부터 미용실에 아예 안 가고 머리를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잘 어울린다, 매력적이다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태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보세요. 내가 내 단점을 먼저 허용하면 그 단점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단점이라고 낙인 찍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는 단점이라서 단점이 아니라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의 평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습관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회가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든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든 그냥 내 인생을 킵고잉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를 평가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모두가 자신을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 살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일일이 평가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존재로 삽니다.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게 나의 전부인 거죠. 저는 인생에서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가져본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존재로서의 삶이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